일단 시민 고발단이 출범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더 탐사에서 출범시킨 게 아니고요. 그동안 이제 채아 씨하고 그 채팅그룹 저기 어디지 트위터에서 이제 쭉 채팅을 해왔었잖아요. 스페이스. 스페이스 안에서 트위터 채팅만 스페이스 안에서 해왔던 분들 중에 그 한 10여 분이 그에 관련된 얘기들을 전제로 해갖고 여기에 대한 일종의 이제 시민 고발을 하겠다. 본인들도 증언에 동참을 하겠다라고 나와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도 그럴 게 이제 현재 그 한동훈의 더 탐사 보도에 대한 이 고소 고발이 그냥 정지 상태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두 가지 고발이 있어요. 하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 고발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명예훼손을 통해서 10억짜리 손배소가 있거든요. 네. 근데 명예훼손은 구속 기소가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재판에 넘어가지만, 10억 기소도 마찬가지지만 진척이 없어요. 쉽게 조사를 안 말하면,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조사는 열심히 했지. 근데 아무것도 안 나오기 때문에 증거가 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허위 사실인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뭔 얘기냐? 한동훈이 거기 없었다, 윤석열이 거기 없었다는 알리바이 하나만 나와도 이게 바로 구속 내지는 뭐 기소 내지는 뭐 재판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더 탐사가 굉장히 불리한 처지에 굉장히 놓을 수 불리한 있죠. 거야. 네. 증거 하나만 있으면 가짜가 돼. 그때 내가 여기 있었다 이거면 끝나버리거든. 내가 그 시간대 집에 있었다. 아니면 집무실에 있었다. 요거 하나만 딱 내놓으면 되는 건데 이걸 안 내놓고 경찰 보러 더 탐사를 잡아 넣을 말하자면 더 이거지. 탐사가 거짓말하는 증거를 찾아오라. 경찰한테 안농훈이 나 거기 없었던 거 니들이 밝혀내.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짓거리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동훈이는 경찰을 쪼고 있지만 경찰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네가 거기 없었던 거 네가 증거를 대면 되는데 그걸 우리 보고 찾으라고 그러니까 하면 어떻게 하라는 차라리 거야. 있었다는 증거를 대라 그러면 가짜 증인이라도 조작을 하는데 없었다는 거. 없었다는 걸 대라 그러니까 더 골치 아픈 거죠. 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안농훈 입장에서는 왜 이게 안 되지? 아니 우리 검찰은 이렇게 조작을 잘해내고 소설을 정말 잘 쓰는데 경찰 그거밖에 안 되나? 이렇게 되는 거죠. 경찰 애들은 진짜 실무를 하잖아요. 우리 이런 시송처럼 얘네들은 증거를 조작한단 말이에요. 증거가 있어야 조작을 할 거 아니야. 없어. 검찰은 증거를 조작하기 때문에 말만 맞추면 되지만. 만들어내죠. 네.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이제 하는 짓은 이렇게 만들어낸 거 언론에 뿌려갖고 확인을 받는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한동훈이 내놓는 증거는 언론에 뿌려진 지들이 했던 얘기에 대한 또는 더 탐사가 했던 얘기에 대한 기사들만을 갖고 기소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너무 웃기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재판이 안 되는 어떻게 거죠. 증거예요? 그것도 내가 아니라고 얘기했다라고 나온 기사.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제목인 겁니다. 그리고 실제 안에 있는 2시간 넘는 내용은 자 스페이스 안에 있었던 각 회원들 간의 대화 중에 어떤 대화가 일어나고 있고 이 스페이스 안에 있는 멤버들이 어떤 방향으로 현재 움직이고 있는가를 설명하기 위한 일종의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목만 놓고 보면 시민고발단에 관련된 얘기가 2시간을 차지해야 되지만 이건 10분짜리인 거고요. 안에 스페이스 안에 있는 내용들에 대한 정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김성수 씨가 참여한 이유는 김성수 씨가 현재 그 첼리스트의 전 남친이었던 제보자 A 씨하고 꾸준하게 말하자면 대화를 나누고 있는 분이고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된 정보를 가장 많이 들은 분야 본인을 제외하고 나서는 제보자 A 씨를 빼면 그래서 이제 그분에 대한 대화 내용들하고 이 스페이스 안에 있는 사람들의 대화 내용의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김정수 씨가 참여를 하신 건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그 안에는 현재 있는 윤석열 청담동 윤석열과 한동훈의 청담동 참석 여부보다 지금 첼리스트가 당한 데이트 폭력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게 더 시급한 문제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쉽게 말해서 진실을 밝히는 것보다는 제보자 A씨를 처벌해야 된다는 쪽으로 그래서 채아를 도와줘야 된다는 쪽으로 여론을 밀고 있는
모종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진땡. 그냥 진진이라 그러더라고. 뭘 우리가 땡까지 해줘. 아, 여기 진땡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냥 진진이란 대화를 쓰는 여성이 있는데 이 여성이 어느 날 대화에 참여해갖고 기존에 있는 운영진들을 밀어내고 자기가 운영진 역할을 하면서 지금 있는 여론들 자체를 데이트 폭력이 중요하다라는 쪽으로 몰고 가고 있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자꾸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어. 그 대화상에서도 뭐 누구 때문에 뭐 이혼을 했나니 뭐 이런 식으로 제보자 때문에 이혼을 나 했나니. 그분 좀 이상하던데.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목적은 채아의 편을 드는 척하면서 채아 씨의 호위무사를 하는 척하면서 진실 공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채아가 명예회복 내지는 피해를 보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쪽으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있는 이제 아까 얘기한 시민 고발단으로 나서고 있는 사람들이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벌써부터 그러한 게 채아가 얘기를 해줬던 그날의 진실 공방이 없어져 버린 상황에서 이거를 그런 프레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를 위험하게 느끼기 때문에 진진이를 빼고 나머지 사람들이 여기에 고발단을 만들겠다라고 결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 사람의 역할이 누가 봐도 저쪽에서 심은 세작이 아닌가 하는 뇌피셜이 드는 부분들이 좀 있다는 겁니다. 저쪽이라 하면 어느 쪽이야? 그건 뭐 한동훈이 쪽이지. 좀 편이 뭐 맞나? 한동훈 부인 이름이 진은영이에요? 잠깐만. 설마 부인이 직접 하는 건 아니겠지? 모르겠네. 그건 모르겠고요. 네. 아, 그- 진은정 아닌가? 진은정인가? 네. 아무튼 그 진씨 집안 아주 대대로 법조계의 어떤 그 명문 그치. 집안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랑 오빠가 다 검사였고 그렇죠. 그 검사들이 다 검사장이었죠. 그것도. 네, 아버지는 그리고 불미스러운 일로 범죄잖아요. 아버지는 주가 조작하시고 오빠는 성추행하시고 성추행이에요, 성폭행이에요. 폭행인데 추행으로 됐죠. 대충. 네. 예, 아무튼 어쨌든 뭐 성폭행 그런 훌륭한 하시고. 집안이신 건데 뭐 그건 연관이 없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진진이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는 전 남편의 폭력 내지는 데이트 폭력에 시달렸다. 이 모든 게 그것 때문이다라는 쪽으로 내용을 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난 너무 이분이 되게 좀 웃겼던 게 뭐냐면 이 사람 얘기를 쭉 들어보면은 되게 자기 말에 토를 달며 되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네가 뭘 알아 이러면서 내가 다 알아. 내 말이 법이야 이런 식으로. 심지어 자기가 왜 갖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전 남친하고 통화했던 일종의 파일도 가지고 있다. 녹취 파일을 갖고 있다면서 그것들을 들려줘요. 근데 그 파일들의 내용이 뭐냐면 둘이 이제 말싸움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보자에 의하면 일단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천당동 게이트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이세창이 연결되고 난 이후에 채아 씨의 태도가 변했고 그래서 남자친구가 그거를 의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갑자기 높은 사람들이랑 골프 치러 다니고 막 평소하고 다른 행동들을 하는 거야. 골프를 엄청 많이 치고 다니더라고. 엄청나게 골프장을 따라다닌 거야. 골프 선수인 줄? 네. 그러다가 갑자기 코로나를 걸려온 거예요. 코로나를 걸려왔으면 그러면 내가 뭐 어디 지낼 수 있는 데를 마련해 주겠다고 남자친구가 얘기를 하는데 윤상현이 마련해 준다고 그랬으니까 나가야 된다고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랬더니 그 다음엔 이세창이 마련해 준다고 했으니까 나가야 된다 그랬다는 거지. 그 남자친구가 케어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그건 필요 없고 그 사람들이 해준 쪽으로 가겠다고 고집을 피워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남자친구가 그 벤츠를 몰고 무단 가출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거의 일주일 동안 연락이 두절 상태에 있다가 나중에 와갖고 이제 차를 돌려주고 결별을 그 과정 중에서 결별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쫓겨났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지가 차를 몰고 나갔어. 벤츠를 몰고 나가는 사람이 쫓겨난 거야? 쫓겨난 게 남의 차를 몰고. 네. 뭐 빚은 둘째로 치더라도. 뭐예요? 아무튼 그래서 제보자는 채아 씨하고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채아 씨가 계속 다시 연락을 해오면서 접촉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갖고 있는 파일들, 즉 남자친구하고 공유돼 있던 파일들을 없애기 위해서 다시 재접촉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남자친구가 안 만나주니까 거의 한 달 반 동안을
돌아오고 싶다고 매달립니다. 전화를 52통이나 했더니 하루에만. 예. 그러니까 무슨 이유인지 모르는데 집 나갔던 사람이 돌아온다 그러죠. 근데 난 안 받아라고 얘기하니까 나중에 이제 통화가 됐을 때는 엄청 쌍욕을 해야 되면서 먼저 이제 남자친구 도발한 거예요. 그래서 둘이 서로 이제 아이고, 쌍욕을 하면서 싸웠는데 문제는 그 파일을 가지고 그 파일을 녹취를 해가지고 이 진진이라는 사람이 들고 다니면서 진보 유튜버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자기 편을 들어줄 사람들한테 이 파일을 쫙 풀인 거예요. 그래서 제보자가 이렇게 말하자면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데이트 폭력을 했다. 이 사람 때문에 이혼까지 당했다. 등등의 거짓말을 만들어내면서 그 작업을 치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이제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 이른바 우리 쪽의 대표적인 그 스피커들이 몇몇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 내부의 혼란으로 온 거고 이러한 과정이 진행되게 되면 이제 스페이스 안에서 이 진진 씨가 피는 논리가 이러한 게 진행되면 민주당이 망한다는 거예요. 이재명한테 안 좋다. 그러니까 나는 그것도 뜬금없이 민주당을 들먹이고 뜬금없이 이재명 대표를 들먹이는데 되게 웃기더라고. 자기가 생각해서 그러대잖아요. 아니 근데 웃긴 거는 이 진땡이라는 사람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건 개인적인 문제다. 그래놓고 민주당 문제가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상한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뭐야 이거 뜬금없이 문재인 대통령 지키려면 윤석열 뽑아야 됩니다라는 이낙연 뽑아야 된다. 네. 일단 그런 사람. 이런 애들하고 논리가 너무 똑같은 거야. 그래서 뭐 하자는 거야? 근데 사실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뜬금포 이게 왜 민주당 이게 왜 이재명으로 연결되지? 결국 이 사람이 나중에 본인 이제 개인 신상 우리가 현재는 알 수 없습니다만 개인 신상을 파보게 되면 네 그러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 누가 굳이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가지고 신상을 알려주신다 그러면 저희가 제보는 받을 수 있겠는데 어찌됐거나 이 사람의 실질적인 행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디테일하게 밝혀지게 된다고 치면 이건 역시도 일종의 공작이 아니겠느냐. 라는 의심을 제 개인적으로 해본다는 거죠. 아니 근데 의심 받을 수밖에 없는 게 기본적인 그 민주당 지지자하고의 그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뭐 이재명이 팸이라서 뭐 사람들이 지지를 했다. 뭐 저는 이런 깜짝 놀랐어요. 이재명 대표가 팸이라니까. 진짜 듣도 보도 못한 뭔 소리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하고 있는데 이게 그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그 채아를 지켜주는 척하면서 이거를 묻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대할 수 없다. 아무튼 채아가 지금 그만큼의 경제적 여유 있는 생활을 명품을 사 입고 아무런 직업 없이 현재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데에는 첼로를 3억에 150만 원짜리 3억에 팔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찌 됐거나 이 부분에 있어서 채아 씨한테 더 이상 진실된 증언을 듣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사람들이 오히려 이거를 그렇죠. 공개적으로 앞으로 공론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요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네. 더 탐사는 저희들처럼 직설적인 의견이나 의심이나 저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얘기를 말하자면 너무 그걸 레거시하게 하다 보니까 얘기가 좀 길어지는 건데 단편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스페이스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 최악에 듣고 이거 문제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중간에 분위기가 바뀌어갖고 진진이라는 사람이 가스라이팅하고 안에 있는 본질을 흐리는 걸 보고 또 채아가 저쪽으로 넘어가 버린 걸 보고 변호사가 나타났는데 조선일보랑 기사를 써내는 걸 보고 이건 아니구나라고 생각해서 본격적인 증언 대열에 동참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보고였다라고 정리하도록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는 사람들 특히 뭐 SNS에 만난 사람들이 민주당 지지자라고 하면서 가스라이팅 하는 거 조심해야 된다. 진짜 요 말입니다. 조심해야 된다. 네, 요 말입니다. 나 개딸이에요. 나 민주당 지지자예요. 라고 먼저 계속 얘기하는 사람 나 좀 이상해. 송 작가를 가스라이팅을 하고 싶으면 종원 한주에 술을 많이 사주면 됩니다. 아 맞다. 네. 꼭 그 우리 컴플레인 걸 때 말도 안 되는 컴플레인 거는 분들이 처음에 딱 시작할 때 내가 송 작가 TV 찐팬이라고 송 작가님 엄청난 팬이라고부터 시작하잖아요. 종특인가 봐.
방법인 거죠. 그 댓글에 그 내가 문재인 지지자인데 하면서 아 하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상한 아유, 말 하는 애도 있어. 정말 기운이 좋으세요. 이거랑 똑같은 거야. 도입부가 그렇게 들어가야 도입부가 그렇게 들어가 확 먹히거든. 내가 팬인데 로부터 네. 들어가는구나. 그런데 이제는 네. 민주 시민들이 거기 안 통해요. 사실 이제 더 많이 똑똑해졌고 그런 얕은 수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안 속아.